주식이 제로섬 게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근데 이 책에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 뭐 도로에 공공도로에 레이싱카랑 일반 자동차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게임이다. 뭐 그런 말씀 드린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이 제로섬일 수도 있고 네. 논 제로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 섬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네, 논 제로섬. 네. 모두가 벌거나 모두가 실패하는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화두를 던져 주셨으니까 얘기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그냥 카지노다. 저희 4명이 모여서 그냥 포커를 친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100만 원씩 들고 좀 빡세나? 만 원씩 들고 와서 네. 포커를 친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간다. 이러면은 이 시스템 전체의 돈은 4만 원에서 시작해서 4만 원으로 끝나죠. 근데 만약에 뭐 하우스가 있다. 그러면은 하우스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썸이 될 테고 어쨌거나 그냥 단순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제로섬인 이유는 어쨌거나 내가 뱉은 돈을 누군가가 벌고 내가 얻은 돈은 누군가가 잃은 돈이잖아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건데 주식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이 만주가 발행돼 있어요. 만주가 발행돼 있는데 한 주에 100원이에요. 저희가 다 25주씩 저희가 다 2,500주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주가 발행돼 있고 100원이니까 시가총액은 100만 원이죠. 지금 이 시스템에는 100만 원의 부가 있어요. 네, 100만 원이라는 재산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제가 드리머님한테 그냥 110원에 그냥 이 주식을 한 번 샀어요. 딱 한 주. 딱 하나의 거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요. 110만 원이 되죠. 네. 아까 포커의 경우에는 현금에서 시작해서 현금으로 끝나잖아요. 언제나 현금만 존재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부라는 거에 주식의 평가액이라는 게 부로 편입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정의에 주식 평가액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우리는 모두 110만 원어치의 부를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냥 딱 한 번 그렇게 거래가 됐을 뿐인데. 네. 그리고 그냥 로사님이 저한테서 이 주식을 90원에 사갔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은 9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저희 4명의 부의 합산은 90만 원이 된 거예요. 모두가 돈을 잃은 거죠. 희한하네요. 희한하죠. 네. 희한하죠. 희한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저희 모두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뭐 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내가 7만 700원에 그냥 사버렸다. 이러면은 그 순간 이 대한민국 전체의 시가총액이 훅 바뀐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던데요? 안 되죠. 0.01초 이후에 다시 내려올 테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고 개념적으로는 이게 논 제로섬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주식의 가격이라는 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만약에 카지노에서도 그냥 코인을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실제 현금을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코인과 현금이 그냥 1대1로 계속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코인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주식은 뭐냐? 그럼 주식이라는 거를 그냥 내가 카지노에서 놀이를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토큰이다, 증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110원에 거래를 하건 90원에 거래를 하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도박을 하는 거죠. 네, 그냥 종이 쪼가리를 얼마의 가격에 샀다 팔았다 하느냐 그냥 그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치라는 개념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정말 이 회사가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극단적으로 이 회사를 뽀겠을 때 우리가 얼마를 받아갈 수 있느냐. 회사는 이제 사업을 안 하고 회사에 현금이 한 100만 원어치 쌓여 있는 상태다. 근데 더 이상 사업 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회사를 없애버리고 현금을 다 나눠 가지면은 딱 100만 원씩을 저희가 나눠 가지게 되겠죠. 근데 회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회사에 쌓인 현금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 130만 원, 200만 원이 됐다. 그렇다면은 어느 날 이제 200만 원까지 현금이 쌓인 다음에 이 회사가 더 이상 사업 안 하겠습니다. 그냥 뽀개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200만 원을 다 나눠 가졌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으로 시작해서 현금으로 끝났는데 모두가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다 혹은 사업을 되게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이라고 평가액을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뽀개고 보니까 10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럼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본 게임이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그 증표가 표상하는 어떤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라는 게 뭐 주총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배당을 받을 권리, 뭐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뭐 등등등. 그 외에도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를 뽀갰을 때 이래저래 뭐 채권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남는 거는 주주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런 실제로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돌아오게 되는 실체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분명히 가치가 존재해요. 문제는 그 가치를 얼마로 계산을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치라는 게 정말 플러스로 갔다. 그리고 가격이 그 가치를 잘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고. 근데 가치가 망가지고 가격도 그걸 반영해서 같이 빠졌다. 그러면은 모두가 손해 보는 논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죠. 네. 역시 최고 스마트. 아니에요? What a smart.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완벽하게 이해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주식하고 도박이랑 다른 게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제로섬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잃게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게 이제 논 제로섬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여서 굉장히 잘 좋습니다. 네. 주식하는 마음이 왜 잘 정리가 돼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주식하는 마음을 읽지만 이런 왜 인간의 심리나 선택할 때 기제들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내가 삶에 좀 바뀌는 거? 이렇게 왜 내가 사고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이게 삶에도 발현이 되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메타 인지가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메타 인지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그런 거잖아요. 저도 좀 되게 감정적일 때가 되게 많고 예민하고 그런데 열심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화가 나서 싸울 때도 나 지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나만 변호하면 돼요. 너 왜 나를 이렇게 열받게 만들어? 예,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를 열받게 하는 거고 너가 지금 비합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내 말을 좀 들어라는 얘기를 서로 간에 계속 반복하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제3자가 보면은 둘 다 이상해.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어제 너무 감정적인 얘기를 했구나. 뭐 요렇게 좀 깨닫고 반성하고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뇌과학 책을 좀 많이는 아니고 좀 읽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합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의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논리라는 거에도 그냥 근본적으로 되게 의심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 막 화가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때 그 생각들은 그냥 알아서 흘러가게 그냥 냅두고 어차피 이걸 막기는 힘들고 냅두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좀 되게 낮추는 거죠. 아무리 지금 내가 느끼기엔 너무 그럴싸한 생각이건 내가 되게 화가 났는데 이거는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거고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고 저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그럴 때에 그냥 그거를 삭히고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 상태가 어떠냐를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 상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비합리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사결정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대화 자체를 그냥 하지 말자. 지금은 좀 나중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사건만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정말 믿기진 않거든요. 정말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일단은 제끼자.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가라앉고 나면은
어휴, 어. 진짜 이불킥을 수십 번은 할 뻔했다.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편향이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음, 편향일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옳다. 네. 아니면 내가 옳은 것만 보이고 내 눈에서 벗어난 것만 안 보이고 아니면 이 주식이 오를 이유만 보이고 내릴 이유는 일단 제껴두게 되는 그런 마음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너무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이 다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음. 네. 네. 그래서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네.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다? 화가 나서 나한테 좀 쓴소리를 하고 있다? 이럴 때는 예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좀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말이 틀렸다. 좀 잘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이 사람도 지금 나와 똑같을 거다. 지금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본인도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논리로 싸우는 거는 좋지 않다. 어차피 답이 안 나온다. 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옳지만 논리로 싸워서 될 일은 아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누그러뜨리고 네 입장 알겠다. 네. 알겠고 근데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일단 좀 누그러뜨리고 그냥 나중에 좀 마음 풀고 다시 생각해보자. 일단 지금은 좀 넘어가자 하고 나면은 그냥 되게 오히려 그럴 때 이제 막 달아올라서 하는 상처 주는 얘기들이 나중에 또 다시 빌미가 되고 막 그쵸, 그쵸. 서로 마음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읽다 보니까 저는 그냥 ETF 투자를 하는 게 맞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주식시장을 어떤 지수를 이길 수는 없겠다. 내가 이제 한 몇 개월 해봤거든요. 한 거의 1년을 해봤는데 운이 좋아서 그냥 상승장에서 약간 땄을 뿐 전혀 내가 잘한 건 아니었다. 그걸 되게 느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얻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한 지수 투자를 하는 게 나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렇지만 막 요즘에 뭐 어떻게 산업들이 변화하는지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저 사실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지 전혀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바이든이냐 막 너무 막 긴장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에 되게 밝아지고 관심 있어지고 지수 투자를 할지라도 뭐 한 80은 지수 투자를 하고 20은 지수를 이기는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하지 않고 가고 싶다는 생각에 주식하는 마음을 더 잘 읽어보고 싶고요. 네. 그럼 2부에서는 그럼 정말 우리가 멍청하게 하는 질문들 언제 사면 돼요? 뭐 사면 뭐 사요? 돼요? 지금 언제 사도 팔아요? 돼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왜 그런지 정말 조목조목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네. 얘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럼 그렇다면 어떤 사고체계로 사야 합니까? 방법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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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